위클리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성훈 연구원, 김현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 국내 증시 순으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장은 뭐 걱정할 게 없어 보여요. 맨날 사상 최고치래요. 네, 왜 그런 거예요? 뉴욕 증시 뭐 말씀해주신 대로 계속 완만한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고요. 사실 뭐 7월부터는 어느 정도 약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감도 보이긴 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상방 추세는 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8월 초에 발표된 이제 고용 지표도 좀 부진한 흐름 보였고 지난주 이제 발표된 ISM 서비스업 지수도 이제 부진하면서 관세 여파가 좀 확인된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우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긴 한데 다만 오히려 이러한 경기 둔화 시그널이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 기대감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증시에 조금 우호적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트럼프 관세 정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국가별 상호 관세에서 좀 품목별 관세로 좀 초점이 이동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후반 이제 미국 내에서 트럼프는 이제 그 생산을 할 경우에 관세를 좀 면제를 할 수 있다. 라는 점에서 이제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애플이 주간 단위로 거의 13% 급등을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견인을 했고요. 결국에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이 미국 증시의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시키는 이제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 진짜 임팩트가 컸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애플만 좋은 게 아니라 애플이 이 세상에 트럼프 관세를 어떻게 하면 뚫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라고 네,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의미가 좀 크게 작용을 해서 기술주의 랠리를 애플이 좀 이끄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고요. 앞으로도 이 기술주 AI, 나스닥 이쪽으로 대변되는 섹터의 랠리가 지속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일단 이러한 부분들을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발견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이 어느 정도 AI나 뭐 이러한 빅테크, 기술주 주가 흐름을 조금 계속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이번에 M7 실적 발표에서 결국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여전히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AI에 대한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이 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뭐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가 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최근 주가 흐름이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개별적인 뉴스만 보더라도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중국의 H20에 대한 칩을 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 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뭐 최근에 이제 거시적인 여건만 보더라도 연준에 대한 금리 인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뭐 이제 금주에 뭐 CPI 이런 것 지표들을 좀 확인을 해야겠지만 뭐 CPI도 좀 시장 예상치에 어느 정도 부합을 하고 반도체 관련 이제 관세 품목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도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을 한다면 저는 최근과 같은 기술주 랠리는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고민할 게 없고 걱정할 게 없는 그런 뉴욕 증시다라고 간단히 정리해 보면 지금은 일단 될 것 같고요. CPI가 분기점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까지 만약에 잘 소화해낸다면 진짜 거침없이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이 와중에 가상화폐 시장을 보니까 조금 주춤하는 듯 하더니 금세 또 랠리가 시동이 좀 걸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일단은 사실 주춤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번에 지난 7월 30일에 미국 백악관에서 가상자산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해당 보고서 내에서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을 뭔가 비축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부재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고서 발표인 바로 다음 날인 31일 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하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상자산 랠리가 시작이 되었었고 이와 더불어서 좀 더 불을 지핀 그 부분이 지난주 목요일, 8월 7일 날 미국 대통령,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있는 퇴직연금을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혹은 뭐 사모펀드와 같은 대체자산에 좀 투자하는 거를 허용하겠다라는 내용의 좀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가상자산 랠리가 쭉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지난달 말부터 해서 계속 관련 이슈가 나오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와 관련해서 더 긍정적인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마 이러한 랠리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최근에 좀 모멘텀이 부족하다 싶었더니 그 사이에 콕
곳곳에서 이제 또 모멘텀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401k라고 하죠. 미국의 퇴직연금으로 코인 투자를 열어준다라는 게 가장 좀 임팩트가 좀 컸던 것 같고요. 그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도 12만 달러 근처까지 올라왔지만, 야, 이 이더리움이 4,000달러를 결국 뚫었어요. 맞습니다. 그때 저번에 나오셨을 때 이더리움의 모멘텀이 좀 더 좋다라고만 얘기해 주셨는데 4,200달러 놀랍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일단 사실은 뭐 오른 이유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들 때문에 올랐고 더군다나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이 지난해에 비트코인에 비해서 훨씬 못 갔기 때문에 이런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적었다는 점이 이제 상승 견인을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은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사실 우리가 이더리움 하면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큰 가상화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더리움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야 되는 게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더리움 하면 블록체인을 떼어놓을 수가 없고, 또 지금 최근에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결국엔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돌아다니려면은 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의 수혜주로서 이더리움이 어느 정도 지목이 될 수 있고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최근에 로빈훗 마켓도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한번 튄 적이 있었었는데, 주식 토큰화라고 해서 뭐 우리 미국의 상장 주식을 토큰화해서 이걸 거래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계속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럼 결국에 이 자산 토큰화라고 하는 것도 이더리움의 블록체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더리움의 그런 블록체인이 장기적으로 활용성이 높아진다라고 한다면 이더리움 역시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래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최근에 전고점 돌파가 시도가 되고 있고 이제 곧 돌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 굉장히 계속 약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한 이후에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현재라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인 변동성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800달러 쪽이 이제 전고점이긴 하네요. 뭐 거기까지 가면 좋겠지만 갈지 안 갈지 아직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 한번 부딪히면 또 차익 매물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것들만 좀 주의를 하자.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더리움의 효용성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앞으로 가상화폐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이슈는 어떤 것들이나요? 일단은 앞서 이야기 들었던 그렇게 랠리의 그런 이유로 됐던 것들이 어느 정도 시행력을 갖고 가져가느냐가 바로 핵심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일례로 이번에 뭐 계속 이야기가 되었던 그 401k 그 퇴직연금 관련된 부분도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라고 했지만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이렇게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아니고 뭐 재무부라든지 SEC 관련 기관들이 이렇게 투자할 수 있도록 뭐 규칙이라든지 법안들을 좀 규정을 해라라고 하는 명령이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법안을 마련해가고 그 시기라든지 그런 속도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SEC SE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하는 것들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이제 이 발표 이후에 코인베이스가 이 관련해서 그럼 우리도 이제 미국의 상장 주식을 토큰화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플랫폼 내에서는 미국 상장 주식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이런 것들 다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슈퍼앱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발표한 이후에 이런 기업들의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 테마주로서 이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 아마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요. 미국 주식이랑 가상화폐 시장이랑 AI, 코인 뭐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관련된 종목들도 다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 이제 로빈후드,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이런 종목들도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가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서 가상화폐 시장 잠깐 갔다 왔고요. 그럼 이제 국내 증시로 한번 돌아와 봐야겠죠. 국내 증시는 사실 뭐 해외에 비하면 약간 조금 소강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코스닥은 또 괜찮더라고요. 코스닥이 괜찮다는 거는 약간은 좀 박스 피에 또 들어갔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국내 증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그 7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계속 어쨌든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소강 상태의 국면으로 진입을 했다라는 점에서
계속 이러한 조금 지루한 어떻게 보면 종목 장세라든지 키 맞추기성 순환매 장세가 좀 지속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한 관점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코스닥 강세도 약간 일종의 키 맞추기 장세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코스피는 이제 지금과 같은 박스권 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일단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 발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대부분 지났고요. 그리고 뭐 대주주 양도세와 관련된 노이즈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렇죠. 정부에서도 뭐 뚜렷한 방향성을 아직 제시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안에서도 계속 갑론음박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가 사실 추가적으로 레벨업 할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고 있긴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종목 장세 관점에서 뭐 지난주에 뭐 엔터주가 급등을 했다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가 저점을 찍고 좀 상승을 하고 맞아요. 있다. 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본다면 뭐 상반기에 엄청나게 좀 상승했던 업종들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하반기를 길게 봤을 때 소외주에 조금 더 관심을 지켜보는 것이 좀 맞지 않는 국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 소외주의 1등 대장 하나 꼽으면 사실 삼성전자란 네,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IT 랠리를 좀 더 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는 관점입니까? 지금은 그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초입부다 이렇게 보고 네. 있어요. 계속 삼성전자와 관련된 우호적인 뉴스 플로우가 연일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부분들이 뭐 테슬라나 뭐 애플에 대한 이제 위탁 생산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도 뭐 투자 심리 개선을 좀 이끌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된 점이 삼성전자에 좀 강세를 이끌었는데 이게 사실 결국 호재의 민감도가 좀 높아지는 국면이 이러한 이제 소외주와 같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삼성전자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그 순매수 기조 자체는 좀 유입이 되고 있거든요. 조금 완만하게. 그래서 시가총액이 가장 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도 이러한 부분들이랑 좀 연동돼서 조금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그 밑단에 있는 이제 밸류체인 소부장 종목들도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역으로 보면은 이 상반기를 수놓았던 섹터들 중에 방산주가 지난주 금요일에 큰 위기를 좀 맞았습니다. LIG 넥스원의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급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좀 모멘텀이 둔화되는 현상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잘 가던 섹터는 좀 부진하고 못 가던 섹터가 올라온다라는 관점에서도 설명이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럼 방산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방산주는 사실 이제 실적 자체는 굉장히 잘 나올 것이다라는 게 인식이 되고 있고 나중에도 계속 이런 수주 모멘텀에 한해서 이제 호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단기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는 호재를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을 했다라는 게 오히려 저는 리스크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삼성전자와 조금 별개로 이 부분들이 이제 호재에 조금 민감할 수 있었다면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악재에 더 크게 이제 반응을 할 수 있는 국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 이제 방산주 하락 요인 중에서는 뭐 LIG 넥스원의 이제 뭐 어닝 쇼크도 있겠지만 그 이번 주에 사실 그 트럼프랑 푸틴의 이제 정상회담이 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종식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오히려 이제 방산주에 대한 주가의 약세 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방산이 뭐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 하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실적이 담보된 이제 국내 증시에 담보되는 이제 업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펀더멘털 대비 이제 급락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조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빠지려고 하니까 또 뭐 종전이니 휴전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참 주식시장이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좋다고 할 때는 좋은 얘기만 나오고 안 좋다고 할 때는 안 좋은 얘기만 또 나오고 그렇지만 현재 시점에서 방산주에 대해서는 펀더멘털 대비해서 하락폭이 클 경우에 다시 한번 기회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점을 계속 노려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업종은 어떤 쪽을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번 주는 뭐 CPI도 있고 그 품목별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잔존해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관세 무풍주나 아니면 뭐 이제 매크로 민감도가 적은 업종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기존에 관세 무풍주라고 하면 뭐 조선 방산 많이들 얘기했는데 네. 사실 지난주 이제 국내 정부가 이제 한시적으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좀 허용을 하면서 중국 소미 테마주가 좀 올라가는 흐름들이 좀 보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10월 말에 이제 에이펙 이제 정상회의에서 이제 뭐 한한령
해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러한 중국 소비주가 좀 관세 무풍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매크로 민감도도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측면에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테마 괜찮네요. 엔터주가 또 괜히 움직이는 게 아닐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엮다 보면은 이 하반기의 소비 심리, 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살아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또 10월에 중국이 엄청 긴 휴일 연휴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8월에는 조금 준비를 해두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 말씀 계속 드린 대로 이제 화요일에 이제 미국 CPI 발표가 예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도가 높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주 후반에 미국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미국 이제 소매 판매와 같은 실물 지표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이제 중국의 실물 지표도 같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 주는 이제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물가 지표 그리고 실물 지표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CPI, PPI가 진짜 핵심일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에는 소매 판매, 산업 생산 이런 실물 지표도 많이 공개가 됩니다. 경제 지표 쪽으로 이번 주는 확실히 좀 집중을 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더 확산이 되는지 혹은 반대로 조금 꺾이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 함께한 시간 이렇게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